네, 안녕하세요. 24시클럽 이경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기업 탐방 푸토크인데, 네. 요번에 갔다 온 기업은 랜드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 이제 디램 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한다. 네. 그 기대감으로 이제, 그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랜드에서 디램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또 이제 프로브 카드만 영위하던 기업인데, 이제는 소켓도 한다. 뭐, 테스트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TSE를 이번에 탐방 갔다 왔잖아요. 소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 TSE. 그 TSE의 주 매출 구조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다 지키잖아요. 근데 어디가 많더라고 했어요? 뭐 아무래도 삼성이 네.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해외 쪽도 있는데 워낙 이제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줄어들면 공사도 줄어드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쪼그라든 게 네. 뭐 감산 효과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삭 망했죠. 근데 뭐 실적으로 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HBM이나 뭐 이런 이 고성능 그런 반도체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나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주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이제 매출의 자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차트를 올려놓고, 차트는 이런 그림이고, 제가 그 프로보 카드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잖아요. 네. 매출이 한 몇 프로 정도가 프로보 카드에서 지키고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 프로브 카드 쪽에 연결이 되고 53% 정도. 1분기 기준으로 53%가 프로브 카드. 그리고 이 나머지 쪽이 이제 전자제품 검사 장비. 네. 36% 정도. 지금 이게 이제 2021년도 자료인데, 네. 이게 얼추 맞을 거예요, 그냥. 프로보 카드가 40에서 50% 정도 되고, 인터페이스 보드가 30% 정도. 그렇죠. 테스트 소켓이 이제 17.9%였는데, 이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프로보 카드는 그림상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 네. 요게 이제 기술력이 좀 딸린다면서요, 랜드 쪽은. 랜드 쪽은 이제 좀 딸리는데, 네. 동사가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동사가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기업이죠. 네. 랜드 프로브 카드는. 네. 근데 디램 쪽은 아직까지 매출이 없다가 하이닉스는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 아직 안 들어갔나? 일단 퀄 테스트가 끝난 상태고, 네. 삼성, SK 하이닉스 다? 삼성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 쪽에 프로브 카드, D램 쪽에 대한 프로브 카드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기술 장벽에 대한 차이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랜드보다 3배 정도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기술도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퀄 테스트가 끝났고, 네. 그러면 이 양산이 시작돼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 시점이 빠르면 올해 4분기. 올해 4분기?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겠네. 이제 얼마만큼 4분기에 확 터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느끼는 소감으로 이게 디램 쪽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제화를 많이 하고 있는 추이잖아요. 네. 글로벌로 봤을 때 자국산에 대한 장비를 활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부터 10위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들어가는 디램 프로브 카드는 국내 업체가 없죠. 없죠. 그거를 유일하게 따내는 거예요, 이게. 네. 다른 쪽도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1위 업체가 결국엔 가장 많이 독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국 내 쓰는 분위기로 바뀐다라고 하면 혜택할 가능성이 높다. 높죠. 퀄 테스트는 통과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뭐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통과돼서 이제 어느 시점에 그 물량이 나오는지 그거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발생한 거고. 근데 저는 이걸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곧 이제 왜 그러냐면 회사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1층은 프로브 카드 라인으로 지금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주 고객사 주문 없이 양산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첫 번째로 그걸 볼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요거예요. 러버형 소켓, 고무형 소켓 있잖아요. 요거 이제 ISC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시장 넘버원이 ISC고 창시자죠. ISC가 이거를 만들었고 대중화시켰고 TSE가 그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네. 작년에 여기서 매출액이 10배 증가했어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YOY 기준으로 10배 증가했어요. 40억이 40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ISC 쪽에서의 그 물량을 조금씩 삼성전자 쪽에서 받아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ISC가 SKC로 넘어갔잖아요. SK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ISC한테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TSE와 이원화시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럼 TSE가 수혜주로 떠오른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뭐 업체 측에서도 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그룹으로 이 ISC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는 ISC가 유지를 할 거다. 음. 근데 지금 말고 이제 인수 이후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는 할지 말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죠. 할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프로브카드 1층에 증설하고 2층, 3층에다가 ISC가 하는 러버형 소켓, 그렇게 소켓 생산량을 증설을 했다. 증설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고객사의 요청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러버형 소켓은 원래 메모리에만 들어가던 건데 이게 비메모리 쪽에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삼성이 이제 PIM 식으로 넘어간다. 뭐 프로세싱인 메모리 안에다가 비메모리를 넣는 방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러버형 소켓의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대 수혜주로 TSE가 삼성전자 투자학대의 수혜주로 떠올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400억에서 800억 밸류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네. 얘기를 하는 거. 2배 증설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증설에 대한 효과는 네. 예전에 뭐 쉽게 말해서 10원에 찍어내는 걸 많이 증산하면 할수록 단가가 적어지거든요. 네. 8원, 7원 이렇게 적어들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SE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이쪽도 있는데 네. 이 글로벌 2위입니다. 인터페이스 보드 자체가. 네. 근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인데 이제 동사는 메모리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메모리는 거의 뭐 20%밖에 되지 않아서 네.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도 빠르게 공사의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인터페이스 보드가 이것도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테스트 쪽인데 메모리랑 비메모리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수혜주로 떠올 수밖에 없어요. 네. 모멘텀이 각 사업 분야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변화하고 있는 유메모리 반도체, HBM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수혜주로 다 떠올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HBM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네. 고단화나 미세화나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될수록 공사에 대한 뭐 이 패키징 테스트 부품 쪽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사가 또 하반기에 이 자회사죠. 네. 메가터치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배터리 핀이나 포고핀 그리고 반도체 부품 쪽 만드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 76%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상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포고핀을 만든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뭔가를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과실이 이번에 상장으로 이제 증명되는 그런 한 해다. 이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일렉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인쇄로 기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 근데 이 인쇄로 기판 관련된 부분을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지금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네, 타이거 일렉 차트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결과론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브 카드 메모리 쪽이 많고 인터페이스 보드랑 테스트 소켓 요 3개 사업이 다 전도 유명한 상황에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나 또 자회사들의 성장 이슈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별점 3, 4점은 저 받아야 돼. 3.5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뭐가 KNJ는 4. KNG보다 이게 못하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니까 다른 쪽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지면 얘네도 확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얘네는 KNJ가 저번 4점이었잖아요. 저는 4.5점 줄게요. 제가 이 후공정 쪽에서 저번에 기사 하나가 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만들어도 패키징은 후공정은 TSMC한테 맡겨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국내 후공정 업체들 키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4.5점 주겠습니다. 그렇게 투자 매력들을 정해놓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올해 실적은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테스트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 디램에서도 이제 그 테스트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관련된 종목으로 꼭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이제 소켓 시장에서 그리고 프로브 카드 시장에서 인터페이스 보드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은 TSE를 후토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